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아마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든데 그만두고 좀 쉬고 싶은데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니 억울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오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도를 알아야겠죠. 현행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 즉 회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긴 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을 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 돌봄 문제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실업급여 지급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이 힘들다거나 회사 분위기가 안 맞는다 같은 이유는 해당이 안 되죠. 게다가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구직활동 증빙, 고용센터 심사 등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도 생애 한 번 한정으로 실업급여를 주자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상, 주로 청년층, 특히 34세 이하 중심. 지급 횟수 평생 단 한 번. 대기기간 퇴사 후 36개월 정도 지난 뒤 지급. 지급액, 기간, 월 최대 100만 원, 최대 4개월 정도 거론. 이 제안은 첫 직장에서 빨리 퇴사하는 청년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재도전 기회가 열립니다. 첫 직장에서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죠. 새로운 직장을 준비할 수 있는 숨통이 트입니다. 둘째, 생계 부담 완화입니다. 퇴사 후 바로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맞지 않는 직장에서 억지로 버티는 대신 더 적성에 맞는 직장으로 옮기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죠. 어차피 실업급여 나오니까 그냥 그만두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이 이미 적자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고갈이 빨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나옵니다. 청년만 적용되면 다른 세대는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방지 장치도 필요합니다. 허위 구직활동, 반복 퇴사 같은 악용 사례를 막지 않으면 제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자는 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논의 중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행된다면 청년 고용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일까요? 아니면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가 더 클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